시작합시다. 나일님은 지난주 좀 어땠어요? 끝나고? 지난주? 좋지는 않았어. 생각 많이 났고 수요일까지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 얘기 좀 해봐요. 어떤 게 좀 힘들었는지. 나나님이 저한테 이제 비난할 때 했던 말들이 계속 그 장면을 떠오르더라고. 근데 나나님보다 그 비난을 듣고 있던 제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좀 괴로웠던 것 같아.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냥 갈등 상황에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욕들. 욕. 네 같은 부모나 네 같은 교사들이 뭐 이렇게 그 뒤에 뭐 이런 말들. 당시에는 괜찮았거든요. 당시에는 화도 안 나고 그랬는데 왜 그게 뒤늦게 그렇게 올라오는지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계속 생각나서. 그러니까 나나님한테 화나는 것보다는 그걸 듣고 있던 본인의 모습이 본인이 싫은 거예요? 본인한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던 제 모습이 그게 자꾸 생각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누다시미님이랑 나나님이 똑같이 저한테 이제 뭐 어떤 비난을 했는데 누다시미님한테는 제가 아무 그런 힘든 감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왜 나나님한테만 생각이 들지 했더니 그 차이가 누다님한테는 제가 그때 막 그래도 막 화도 내고 표현했어요. 근데 나나님한테는 제가 계속 가만히 있었던 장면밖에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게 힘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만약에 비난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사람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갈등이 더 악화되더라도 어쨌든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야겠다. 그런 결심?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나님 되게 꼭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럼 본인의 그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나나님한테 할 얘기를 못해서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할 얘기? 하여튼 당신은 아무 말도 못했을까. 제 자신이 좀 괴롭다? 이게 맞나? 좀 자괴감? 이런 감정? 그래. 그런 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랑 상대한테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이제 상대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처음엔 나율님이 자책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본인 생각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나님한테 할 말을 못해서 나나가 아는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조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저는 좀 되게 자존심 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쵸. 상했죠. 어떻게 안 상할 수 있지. 그래서 약간 너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도 내가 인정을 받고 싶었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저 사람의 비난을 나는 그냥 흘리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율님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봐요. 그래서 본인 얘기만 하잖아. 내가 했던 말도 그렇다고 하고 또 자기 얘기하고 담님이 다시 짚어주니까 또 자기 얘기하고 K님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자존심이 안 상할 수 있냐고 하면서 계속 본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하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알겠는데 말을 듣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제 할 말만 해서. 지금 나나 밤님이 얘기한 건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리고 K님이 얘기한 것도 살짝 다른 관점이야. 본인 얘기랑. 셋 다 다른 관점. 그러니까 나 이제 밤님은 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 그러면 상대의 말을 그럼 들으려면 듣고 그러니까 정확히 좀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하고 다시 되물어요. 이게 맞냐? 이렇게. 뭐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들었어요. 밤님이랑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왜 자기의 그건데 왜 상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자꾸 이해가 넘어가니까 대화가 안 되죠, 나율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율님이 처음에는 내가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나율님이. 내가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 이래서 자책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되게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근데 나중에 가서 나나님이 오늘 안 와서 아쉽다. 나나님한테 사실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남았던 것 같다, 괴로웠던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율님은 나나한테 빡친 건데 그거를 처음에 자책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율님이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느꼈어요. 약간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미숙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다르다, 표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핵심만 얘기해. 헷갈렸어, 이 사람. 핵심만은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화가 났냐고, 나나한테 화가 났냐고. 뭐라고? 저한테. 아까는 또 나나님이 안 와서 나나님한테 할 얘기를 못해서 본인이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는 좀 그게 너무 좀 강하고. 그러니까 그럼 나나님한테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무슨 본인한테 화가 났다며. 상대한테 얘기할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딱히 나나님한테 관심이 뭐 나나님하고 뭘 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자존심 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나연이 그냥 좀 이기고 싶은, 지는 걸 못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때 병신같이 지고 있었구나. 그냥 가만히 비난만 듣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나님한테 얘기를 해도 나나님이 똑같이 나연님 얘기를 듣고만 있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갚아줘야 되니까. 뭐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나율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님은 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고, 나나 밤님은 너 나나님한테 화난 거잖아. 둘 중에 지금 하나를 해야, 어쨌든 선택을 해야, 당연히 둘 다 있겠지만 그래야 본인한테 화가 났으면 그때 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옹목고에서 내 모습이 좀 어떻게 보였냐. 본인 같으면 내가 그렇게 좀 욕먹고 있는 그 순간에 본인이었으면 좀 어떻게 대응을 했겠냐.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말을 못했으면 다음 주면 나나님 지난주 때문에 기분 나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야 뭔가 작업을 하죠. 그래서 K님은 너 나나님한테 관심은 없잖아. 그게 나나건 루카건 뿔리건 여시건 밤이건 K건 동금이건 누군가 간에 너한테 뭐라 했으면 그거 얘기를 듣고 있었던 네가 싫은 거지, 나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거고, 나나 밤님은 너 나나한테 화났구나. 너 나나한테 뭐라고 해 다음 주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네, 둘 다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면 나나님한테 화낼 때 나나님이 나한테 화난 거 아니라 본인 싫은 거 아니야 하면은 그런가 또? 뭐 할 건데?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할 말 못했던 그냥 본인이 답답한 거죠? 네, 괴로운 거. 그럼 지난주 어떤 사람들이 영상 받으면서 물어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왜 본인이 스스로 보는 모습이 유일하게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좀 해봐요. 여신님은 저번에 같이 계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뭐가 어땠어? 그러니까 물어보라 해서 지금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비난을 듣고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모습이 어때 보였어요? 답답하긴 했죠. 답답했어요. 어떻게? 비난하는데 참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 감정 없다고 이제 화가 안 올라온다고 그때 그렇게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나님이 이제 공격할 때.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일단은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화가 올라오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신님이 그 상황이었으면 여신님은 좀 할 얘기를 했겠어? 저도 근데 이제 나연님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딱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그래. 그럼 뭐라고 나열님도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지 나열님 그게 좀 답답했지만 이해는 된다라고 하든지 뭘 좀 얘기를 더 해줘요.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는 됐어요. 딱 저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실까요?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되는 느낌. 누다시님은 어떠셨어요? 난 당연히 이해되지. 이해가 된다고. 당연하지. 집단 이거 6개월 해도 힘들어. 그 순간에서 화내는 거 당연히 이해되지. 뒤늦게 집에 가서 떠오르라도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엔 괜찮았다. 당연하지. 물어봐 다른 사람들한테. 원래 그래요. 나중에 막 뒤늦게. 열받죠. 그러고 나서 내가 바보 같았다고 생각되면 더 화나죠. 그럼 그런 감정을 나중에 어떻게 해소를 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잘 견디고 있다가 와서 얘기를 하던 이해를 받던 싸우던 계속 갖고 가야죠. 그 상대한테. 뭐 상대한테도 또 그런 같은 경우를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이고 어떻게 들으니까? 뭔가 희망? 이런 게 생겨. 그냥 계속 어떡하나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긴 한데 그냥 계속 떠올라서. 그럼 뭐가 떠올랐는지 얘기를 해줘. 루카니 형 방금 왔잖아. 상대한테 비난 들을 때 가만히 있던 제 모습이 자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네 같은 부모나 네 같은 교사가 애들한테 어떻게 가할 그런 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나쁘게 할 그런 게 싫다는 얘기했는데 그게 좀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당신은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냥 당신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기분이 안 나쁘냐면 본인이 본인 감정만 보니까 저 말이 맞나? 그래 맞기도 하지. 이거 하니까 그런 거야. 감정을 표현하는 상대방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튜닝을 해줘요. 본인의 감정을. 그게 무슨 말이야? 춘? 아이랑 놀 때 애가 웃으면 어떻게 해? 애가 즐거워하면 저도 즐겁죠. 그래 그렇게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같이 좀 감정이 올라오고 그걸 본인이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같이 따라서. 당연하죠. 남편이 본인이 막 힘든 얘기 하는데 남편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 봐. 어때요 기분이? 무시다. 그래.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본인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나단이 좋네요 화내서 이러진 않지. 갈등이 더 커지겠지. 그럼 다음 주에서 다시 얘기하고 풀고. 어때? 따라가야 되는지 몰랐어. 해보려고. 그리고 사람 얘기할 때 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잘 물어봐요.
어때? 내가 짜증내니까. 지금도 혼자 생각하고 있어. 물어봐야겠다. 뭔가 그래서 뭔가 아까도 이해 안 갔는데 물으면 얘기 좀 해줘. 아니 짜증을 냈잖아요. 아. 감정을 따라가라고 했잖아. 그럼 짜증이 나겠지. 짜증 내는 게 어떠냐고. 아니 짜증을 냈잖아요. 아까 튜닝하라고 했잖아. 똑같이 짜증 내라고. 짜증 나야죠. 짜증 안 나요? 자, 토요일 아침부터 지금 본인한테 뭐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노다심은 일본 순사처럼 사람을 취조한다고 이런다고 왜 나만 쓰레기를 만드냐고. 저는 나율님이 물어볼 때는 그래도 잘 물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말 내용을 바보같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말은 다 이해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느끼는 걸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상대방도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나율님도 헤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감정을 느끼려면 좀 따라가요. 감정. 표정도 보고 이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말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이 기분이 상해서 하는 말인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인가? 이걸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느껴지면 물어보고. 그렇죠. 저도 상대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상대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떻지? 자꾸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좀 상대를 보면서 상대는 어떻지? 이거를 조금 포커스를 좀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뿔리님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뿔리님 보면서. 저는 좀 이입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사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라라는 대목에서 왜 항상 싸워야 되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이걸 그렇게 이해해요?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근데 상대의 감정을 본인이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떠냐고.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애가 열심히 즐거워하는데 엄마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있으면 애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정확하게 지난주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는 얘기잖아. 내가 짜증내 아이를 가만히 있으니까 난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요. 너무 몸을 사려 둘 다. 상대방 감정에 뭐 이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거 되게 이기적인 짓이에요. 남한테나 그래요. 남한테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완전히 무시를 하던가.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던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그렇죠. 나를 화내고 그랬을 때 내가 거기 막 휩쓸려 들면은 드는 것이 저 사람한테 내가 이제 뭔가 빨려드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본인이 동금이가 유튜브 보고 화날 때 얘가 계속 무시하면 어때요? 화나죠. 똑같은 거잖아. 전 이거는 좀 달라요. 저는 화가 나거든요. 만약 상대 화를 내면. 근데 나까지 화를 내면 판을 키울까봐 좀 억누르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똑같은 거만. 거예요. 똑같은 거.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올라온 게 느껴졌거든요. 이럴 때. 근데 표현에 아니 왜 여기다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아 답답하니까 말귀를 존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뭘 존나 못 알아. 말 똑바로 해 그러면. 내가 말을 내가 똑바로 어떻게 못했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고. 아니 똑같은 거 가지고 난 다르다고 또 그렇게 아 얘기해. 그럼 똑바로 설명을 해봐. 내가 잘못 알아들었잖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아 네가 못 알아듣잖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화를 내면 나까지 화내면 판이 커지니까 그게 싫어서 자꾸 억누르는 게 있다고. 이게 똑같다고? 이게 아니까 똑같다고. 설명해달라고. 그게 똑같다고. 왜 똑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뿔린이가 방금 그 얘기 했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화내면 싸워야 되니까 화를 안 낸대.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지금 표현했잖아요. 나율님. 지금 네. 화 냈잖아. 어때요 지금? 화나요. 아까 지금은 바로 화를 냈잖아. 네. 그 화에 대해서 어떠냐고. 지난주에는 나나님한테 표현을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다며. 근데 지금은 했잖아. 네. 그 화를 낸 감정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냐고. 위에서 보면
집에 가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겠냐고. 지난주에 나란이한테 화를 반영을 못해서 힘들었다며. 잘했다. 그래. 잘했어요 지금. 곧 물어봐 밤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어떠냐고. 내가 지금 화내니까 어때? 좋아요. 좋다고요? 응. 막 어이없지 않아요? 갑자기 왜 화내지? 이런. 아니요, 난 화낼 것 같아. 화날 법해요, 당연히. 내가 갑자기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뭐라고 하면 큰 소리 내고 하면은 당연히 화가 나겠어, 빡치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뭔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게 아, 또 무시하고 넘어가네 이러면서 저도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 뭘 의외야.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나는 화내는데 나한테 무시하냐고. 아 의외일 수도 있지. 큰 소리 좀 내지 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K님이랑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해주니까. 근데 본인은 계속 가만히 있잖아. 또 생각해라 열심히. 채통을 지키시네요. 아주. 채통을 아니 나연이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몰라? 나한테? 화내야죠. 해요. 왜 소리 지르세요? 야, 이 새끼야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해요 그냥. 뭘 왜 소리 지르세요 라고 친절하게 내가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근데 왜 짜증이 났어요? 지금? 날 무시하니까. 내가 언제? 똑같이 내가- 짜증 안 내서? 그래. 너 지금 짜증 내는 거 좋아해? 나만 쓰레기 같지 않고 같이 감정적으로 섞이는 것 같아. 전 센터에서 사람들이 가끔 항의하거든요. 상담자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럼 나는 진짜 차분하게 응대해. 그쪽에서 화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 그럼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여기는 내가 지금 CS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 응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같이 하자는 거죠. 그렇지. 감정적으로 같이 뒤섞이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벗어나고 마음도 통하고 그러자는 건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따라요. 그래 일단 좀 따라와. 난 나나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좀 지금 이해가 됐어요. 난 근데 그랬어요? 이해가 됐어요, 저도. 이런 거 같아. 밤님은 엄청 좋아하네. 아, 뭐 완만해요, 내가? 꽂혔나봐. 아니, 아니 밤님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럽다 야. 아니 아, 좋아하는 나도 좋은데. 아니 나한테 반응 나요. 무슨 웃기만 해도. 원래 이렇게 웃으면 막 걸려도 그냥 참거든요. 근데 뭔가 하여튼 해보려고. 이해가 된다고. 아, 나나님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나나가 뭐라고 그 상황이 어땠을지 좀 그림이 그려져서 그건 어떤 맥락인지가 이해가 돼요. 맥락이. 네, 그 감정 톤을 자꾸 안 맞추잖아요. 나나가 분명히 무시받았다고 느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물리님보다 낫네. 또 저기 가만히 있어. 아 진짜. 뿔리님은 근데 동금이님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편하게 화내고 이러는 게. 화를 못 내는 게. 힘들 것 같아. 그것도 의식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랑 개인할 때도 늘 저 자세야. 저렇게. 비슷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서비스 마인드로 눈웃음만 짓고 있어. 밀봉 패키지만 돼가지고 그냥 꽁꽁 싸고. 거의 진공포장. 답답하겠다. 풀리님은 이제 지금 동구미님이 안 나올 때 그냥 빠지시라고. 아니요. 지난주는 나오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전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술을 먹이는 바람에 나오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요. 토요일에 오고 싶었으면 술을 미뤘겠지. 아니 그 토요일 약속은 강제로 깔때기 꽂고 먹이는 것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 동금이님 없는 날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사실은 동금이가 핑계가 진짜 더 생길 나오고 것 같아. 싶은데 핑계가 생길 것 같아. 근데 자꾸 동금이 학교에서 학부모 행사가 자꾸 생겨서 너무 이거 봐. 거의 밑밥 깔잖아요. 동금이가 없을 때 나오고 싶다는 마음으로. 뭐 챙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동금이한테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동구미님이 안 나오는 날에는 조금 화도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들리는 게 맞나요? 화를 내는 거는 뭐 제가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동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안 내는 건 아니고. 네. 저렇게 살았어, 플리님은. 자기 감정 숨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감정을 다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경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엄마가 무슨 암에 걸렸었어요. 암이라고 해서 뭐 수술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제가 그 어렸을 때에도 저는 나는 약간 예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더 아플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약간 꿈을 꿨는데 그게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엄마가 수술한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있는 거예요. 수술하기 직전에 그게 오진이었다고 판단이 돼서 수술을 안 하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신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큰오빠가 아팠었잖아요. 이게 그 교통사고가 엄청 심하게 나서 뇌를 많은 부분 절제를 하는 그런 사고가 다녔었는데 그때도 그 누군가한테 우리 오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들었던 사람은 약간 서늘하게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꾸 왜 본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예지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예지력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걸 충분히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버릇이 되고 간 거죠. 저는 저거 이해돼요. 저도 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감정 드러내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예지력이 이해된다고? 난 예지력을 왜 저도 저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최악을 생각하면 최악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다 판타지야. 근데 우리 오빠도 정말 막 90. 아니 그게 아니라 예지력에 난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다는 건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본인이 전지전능하다고 약간 그런 생각해요. 느낌이 있나 봐요. 잘났다고 생각. 잘났다는 거랑 좀 다른데 이게 내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감정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좀 하는 거 같아요. 그 아직도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계속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동금이도 통제하고 싶어하고. 된 거 같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동금이를 통제하는 거는 이제 육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본인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자기 통제감이잖아요. 근데 되게 저 플리님 얘기할 때 보면은 네. 이거는 이렇고 자꾸 구분하는 것 같아요. 구분해서 이때는 아니고 이때는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플리님은 통제감이 높아서 네. 그냥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감정을 통제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회피하지 않았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덜 슬퍼하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마음 준비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 나도 좀 이상했어요. 회피하는 것 같다고요? 약간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게 지금의 뿔리님한테는 어때요?
그 어떻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아닌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방금 K님이 얘기할 때 부모님 뭐 힘든 일 정말 없었냐고 얘기했을 때 그 회사 생활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회사에서도 아니 힘든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안 슬펐다며. 아니 슬프긴 슬펐죠. 생각보다 안 슬펐다며. 그쵸. 그게 어떻냐고 빨리님한테. 그냥 좀 괜찮아요? 의아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요? 의아했다고. 의아하다고요? 왜 안 슬프지?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약간 저는 억누르는 것 같아요, 감정을. 그게 일종의 회피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데에서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는 것, 저를 뭐 해석한다면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내가 누르지 못하니까 이게 튀어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쓸데없는 기사를 봤다거나, 뭐 그런 때. 기사를 봤는데 화가 뭐 때문에 그냥 뭐가 눈물이 팍 난다거나. 참고 있는 거네. 참은 게 괜찮은 터지는 거예요.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지. 안 괜찮지. 그러니까 본인이 예지력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지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엄마도 힘들고 오빠도 사고 났는데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면 가족들이 다 힘드니까 참고 산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눌러저거든 애들은. 그렇겠네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감정을 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오빠들 생각해보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엄마가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렀겠죠. 근데 그게 다 눌러지는 게 아니라 딴 데서 터진다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이걸 예지력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말이 이상해진다고. 무슨 예지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화 안 내는 건 내가 화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게 걱정돼서 안 내는 건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동금이가 자유롭게 지학교 가기 전에 지 하고 싶다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잖아. 왜? 동금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자유롭게 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요? 왜? 지금 맥락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했어? 혼자가 안 되니까? 본인은 본인 감정 누르고 살잖아요. 쟤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렇지. 얘는 감정적으로 자유롭잖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싫지는 않았는데요. 싫었잖아요. 그게 싫지가 않았다고요? 하루 왼종일 지 할 거 안 하고 지 학교 간다고. 그건 싫었지. 본인은- 지학교를 가서 동금이는 자기 감정을 알겠는데 지 학교 가기 전에 본인 힘들어했잖아요. 지학교 가기 전에 예전만 보고 있는 거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전 자유로워서 지학교 같은 거를 들어내서 본인은 못하니까. 못하고 살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꾸 좀 누구만 보고 있으면 지금도 계속 회피하고 있어서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아니에요, 빨리님. 그렇게 해도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어. 마음 편하게 그냥 두시는 부모도 있다고요. 저도 불편하지만 둬요 그냥. 불편해요. 그냥 둬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해야 될 거 많은데 그냥 둔다고요. 저희 와이프도 힘들어하지만 야 그냥 둬. 제 인생 제가 망하면 제가 망해서 일어나야 돼. 그냥 둬. 근데 본인 참아지지가 않잖아.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 가끔 화를 냈죠. 뭘 또 가끔 화를 냈다 그래요. 하진 않았어요. 내가 밴드 까볼까요? 개인 밴드? 플레이님 진짜 이게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본인이 동금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본인도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딸도 그냥 그래 나도 감정 드러내니까 좀 살만한데 너도 그냥 그렇게 좀 살면 되겠다 가 되는 거죠.
수풀은 귀국했는데 지금 공차고 있거든. 얘는 지 아들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애 학교 가기 전에 한글도 안 가르쳤어. 유일하게 얘만 까막눈이더래. 부모가 자유롭게 살면 자식이 자유롭게 살 때 좀 허용이 돼요. 그럼 뿔리님이 동금이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 내 감정에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러 오시라고. 네. 어때요? 네. 네. 저는 그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동금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죠? 네. 근데 꼴 보기 싫은 게 결국엔 뿔리님이 속이 터지는 거지. 이걸 자꾸 막 아니야 나는 얘를 위해서 얘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요, 자꾸 저를 그 다른 여기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너무 싫어요. 껴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니네 엄마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너도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그래? 뭐라 그래요? 라고 해. 빨리 표현해. 너 어른이라며, 어? 근데 맨날 이렇게 챙겨줘야 돼? 네가 할 일 네가 해. 빨리 얘기해, 동금이님. 그래야 그게 루카님 무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엄마 자가 나한테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거라고. 저한테 왜 화내요? 네가 엄마처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기분 나빠요, 루카님. 이렇게 얘기를 해. 기분 나빠요. 그래 나쁠 것 같아요.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래야 무시 안 하고 같이 얘기를 하지. 엄마한테도 뭐라고 하던가 아니면 편을 들어주던가. 없는 사람처럼 동금이님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지만 말고 같이 얘기를 하자고. 언제 얘기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을 너무 오래 재잖아요? 그러면 엄마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 들면 그때 얘기해줘요.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해봐. 무슨 얘기 듣고 싶어? 무슨 얘기하고 싶어? 눈물 나고 일단 울고 시작해. 뜯어. 무슨 마음인데? 일단 지금 오는 거는 그냥 갑자기 무서워서 그런 거고. 무섭다고요? 근데 별로 울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떤 게 무서웠는데? 내가 소리 지르는 거?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왜 그걸 안 울고 싶어요? 그냥 지기 싫어서일까? 처음으로 이렇게 화를 내주신 거잖아요. 거의 처음으로. 근데 제가 잘 못 받아쳐서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물어봐. 내가 이제 어쨌든 표현했는데 표현한 거 어떠냐고. 됐어요. 어떤 거 표현한 거? 무섭다고 얘기한 거요? 그냥 내가 목소리 크게 내서 무서웠겠구나 싶어요. 좀 아까 뭐라 했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화낸 거 같이. 너 기억이 안 나. 기분 나빴다고. 기분 어쨌든 얘기한 거. 나빴다고. 지금 감정이 많이 올라왔어? 기분 나빴다고? 기분 나빴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표현한 게 어떠냐고. 좋다고. 좋대. 이 어때?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야? 어때? 잘했어. 끝까지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너무 나도 짜증났을 것 같아. 맞아. 나는 동금이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아, 동금이님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동금이님이 루카한테 잘 받아치지 못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자신된 평가로 가져가서 내가 더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놀랬다고? 응. 근데 본인이 어쨌든 표현을 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갖고 가서 스스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더 내가 지랄을 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진 않는데 뭔가 얘 부다시님이 짚어주기 전에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야? 야, 그거 어려운 눈빛이 좀 거야. 화나는 것 같아가지고. 화나고. 이게 계속 왜 화나나요? 그 눈빛이 그래서. 니글니글. 좋은 거야. 좋다는 거야. 화났으면 화난 거지. 난 동금이님이 감정 표현해서 좋아요. 어때? 좋대. 저도 화내서 감정 표현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 화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화나는 게 무섭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게 내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여서. 근데 저는 엄마한테 옛날에는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고 울었어요. 무서워서? 싫어서? 그냥 그 수는 큰 소리가 싫어서. 아빠가 좀 큰 소리 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힘들어요, 그 마음이. 그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에는 요즘에는 엄마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진 않아서 그냥 제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올 때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가 요즘에는 화를 덜 내? 근데 일단 말을 잘 안 해요. 그 엄마한테 속으로는 엄청 장난 아니야. 너에 대한 분노가 지하학교 가기 전에 근데 약간 진짜 뿔린이 웃긴다.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동금이한테 그렇게만 했어요? 진짜 짜증난다. 아니 거의 그래. 밖에서 화 안 내는 사람들이 집에서 저래. 싫어요 그래도. 싫지. 아니 동금이님 화내서 그렇게 눈물부터 났는데 오늘은 화를 맞받아 친 거잖아요. 그럼 진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성장한 거야. 용기 줘서 고마워요. 근데 욕심이 너무 커. 나한테도 고마워해. 내가 말했어. 고맙다고 얘기했어. 알겠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들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려. 아니 그래 나 뿔리님은 나도 좀 이상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는 게 난 진짜 좀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슬펐어요. 아니 물론 들어봐요. 회피하면서 살았잖아요. 감정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 세계를 만들고 살았잖아. 근데 그게 깨지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깨지는 일이 되게 크게 있었고 그때 저는 세상이 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주로 저는 그게 뭐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아빠 죽음이라든지 그렇게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 여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세상이 무너졌는데 뿔리님은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있었다고? 그 순간에 그걸 붙잡았다고?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솔직히 좀 사이코패스 같아요. 왜요? 난 근데 그래? 일순 난 이해가 이해는 되는데. 되는데. 왜냐면 그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나는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너졌거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붙잡으려고 해도 그냥 무너지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 사이코패스 어디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걸 좀 맞고 싶었어? 그 어딘가? 하지마. 나는 그만큼 이해가 좀 안 되고. 정작 플리님은 또 가만히 있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서 루카님이 야 그거는 좀 너무하다 이랬는데 또 사이코패스 아니 같아요? 또 이게 이제 설명하고 얘가 이해를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 이해 다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다니는 것 같은. 어때요 기분이? 우선 손이 들어주니까 고맙고 사이코패스라는 말에 화가 나야 되는 건데 화가 안 나요? 그쵸? 화까지는 안 나지. 무시하는 거.
그런 억지로라도 돼요. 그런 건가 봐요. 약간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난 K님이 사람으로 느껴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면은 속상해요. 그냥 막 감정이 안 올라와도 일단 표현해요. K님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기분 나빠요. 네, K님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기분 나빠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도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다른데요? 사이코패스랑 뭐가 달라 근데 진짜? 솔직히 엄마가 좀 많이 불쌍해 보였어요, 저는. 조금만 아니, 그냥. 살면서. 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꽤 오랫동안 그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그래서 병원에 계셔서 그리고 그게 가깝지. 나 미안한데 이 심판은 듣고 싶지 않고 궁금한 게, 난 K님 좋아하죠, 동금이님. 네. K님이랑 엄마랑 싸웠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편을 들라는 거야? 편을 들던, 엄마 편을 들던,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던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누구 편 들어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더 뭔가 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엄마. 엄마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K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 엄마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요. 저 그래. 저도 좀 놀랐어요.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안 될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 네, 기분이 나빴어요. 물어봐. 얘기 들으니까 어떠냐고. 됐어요. 네요. 당연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엄마 보고 사이코패스를 걷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좋다. 지금 있는 얘기해서 같이 있는 느낌 들어요. 좋아요. 어때? K님 좋대. 본인 얘기했는데도 어때요? 들으니까 K님 얘기. 그렇게 얘기해줘서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으로 사람들을 해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 보통 범죄자들이 그래. 그쵸.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자식을 학대할 때도 자식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잖아? 그 감정을 잘 못 느껴. 그러면 엄마가 그거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느낀 거예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제가 본 엄마는 굉장히 그 어떤 약간 그러니까 그 어떤 봄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계속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냥 무슨 뭐?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약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할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을 약간 감정을 막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악도 그 감정을 내가 여기서 잘라줄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정신줄 잡고 있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 엄마 그 장례식장에서 그 정신줄 잡느라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뭔가 그때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 이해가 좀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호가 있었으면. 그거는 나도 알고 고려를 하고 말한 거긴 한데,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좋다. 좀 이해가 돼요. 흔들어주는 거. 그러게, 나도 동금이님이 편들어주니까. 뿔리님은 어때요? 동금이가 편들어주는데. 고맙죠. 좋아요. 좋고 고마워요. 편들어주니까 좋다고 동금이한테 직접 얘기해요. 되게 고마워. 울컥하지 않아요? 그쵸. 그걸 좀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지나가면 동금이가 잘 못 느껴요. 안 울어. 걔도 갖고 있어. 울어요, 지금. 울고 있다고? 눈물 삼키느라 꿀꺽꿀꺽 하고 있어요. 왜 참어? 왜안 온다고 혹시네. 네. 멀리 계시잖아. 울었어? 꿀꺽꿀꺽 하고 있었어요. 엉엉 울어 좀. 좋다고. 참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엄마가 아까 불쌍하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신의 감정을 뭔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 게 좀 많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도 그거를 의무감으로 뭔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게 그냥 그거가 좀 안쓰러웠어요. 네. 뭐였구나. 그때 안쓰러웠다고 좀 얘기해줘요. 안쓰러웠어. 그렇게 말해도 엄마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어떤 것 같아요? 마음 잘 와닿아요, 동근이님? 네, 저도 제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 옛날 얘기 말고 지금 뿔리님이 지금 막 이렇게 울컥해하는 거 어떤지 궁금해서요. 왜 울컥한 거요? 여기 안에서 어쨌든 엄마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공감해주고 있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고 힘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뿔리님? 네, 힘이 돼주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고마워. 그게 울컥해? 울컥해. 왜 울컥하냐고 물어봐. 그게 왜 울컥해? 왜 울컥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좀 자세히 얘기해봐요. 엄마 인생에서 그걸 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딸이잖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뿔리님이 느끼기에 엄청 외로웠는데 혼자 있는 느낌이었는데 동금이님이 같이 이렇게 힘이 돼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부모 입장에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울컥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동금이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해야 되는데 네, 그걸. 당연하지 않아. 그래요? 부모 자식은 내리사랑이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게 당연하지. 자식이 부모만 알아주면 부모는 너무 좋지. 그래서 좋아서 우는 거야, 엄마. 이렇게 말해주니까 좋다. 그래서 엄마도 외로웠을 거야. 동금이와의 관계에서나 엄마 삶에서 그런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대. 생각해봐, 이렇게 학교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애들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와서 너 왜 혼자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난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엄마 어떤 마음 들어? 어떤 마음 드니? 이게
거의 50년인데 그 세월에 뭔가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물론 위로해준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나는 몇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지 않았구나.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동금이님이 엄마 어떤 마음대로라고 했는데 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만 이렇게 짜증나나? 50년 세월에 자기 인생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이고. 없었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몇 명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건데. 동금이님 어때요? 무슨 기분 들어요? 그냥 답답해요. 답답해요? 나도 답답하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위로 중에서 최고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아 진짜. 더군다나 딸이 이렇게 해서 그럼. 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뭐. 다시 얘기해요. 엄마 인생에서 들었던 위로 중에 최고의 순간인 것 같아요. 물어봐 도현이 어떠냐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부럽다. 그러게. 아니 루카님 안 힘들어요? 뭐요? 본인 무지 힘들지 않아요? 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아니 블로그 글 올리는 거 보면 일상이 장난이 아니야. 개빡세던데.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케이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적인 삶에서 안 힘드냐고 묻는 거야? 아니 내가 알기로 엄청 힘든 걸로 아는데 오늘 여기 와서 모든 얘기에 끼어들고 모든 사람들 마음 설명해주고 그래서 되게 기울쓰는 게 느껴져가지고 걱정돼서 물어봤어. 괜찮아요. 몸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좀 안 좋긴 한데 그래. 근데 지금은 좀 어때? 본인 플리님이랑 동호인님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좀 부럽고 좋아요. 그냥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좋은 모녀 관계인데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키워줘도 그리고 이렇게 딸이 이렇게 위로해줘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어때 미슐리는? 뭐예요? 지금 어떠냐고요? 그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했었으면 대성통곡했겠다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뭐 이렇게 무식하게 뭐 이렇게 말해요? 잠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더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플리님이랑 동구비님 얘기? 여신님은 할 얘기 없어? 또 마무리 또 얘기하지 말고 또 아까 뭐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요 좀. 너무 부러웠어요. 이 관계가. 그리고 내가 딸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좋았어. 너무 부러웠어.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저번에 낙골당 갔다 왔잖아. 근데 그때 앞에 계속 있었잖아.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아버지 기일이어서 갔던 거,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갔던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의무감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걸? 그런 날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나는 그 날을 참 플리님은 이상하다. 지금 질문이 뭐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니 그때 무슨 마음이었니요? 당연히 간 거는 의무감으로 간 마음도 있겠지. 근데 딸이 물어보는 거는 그때 서 있을 때 어떤 감정인지 묻는 거잖아. 근데 의무감에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든지 본인의 감정을 안 드러내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주저리 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게 감정이었냐고요.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낙골당 가서 주저리 말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 무슨 감정이겠어. 보고 싶은 거. 그래. 다시 말해요. 질문 다시 해줘봐. 엄마한테 이렇게 다시. 엄마 그 낙골당에서 그 앞에 앉아서 어떤 마음 들었어?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 풀리니? 울어도 돼요. 울면서라도 말 좀 해요. 무슨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떠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니까. 어떤 게? 감정 올라오는 게?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낙골당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을 자꾸 참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힘든 거야, 플리님.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은 뭐 상황 설명이나 역할이나 책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감정을 표현해요. 적어도 가족이나 집단에서는. 저는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집에서 이제, 사실 시신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시어머니 처음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 안 살았거든요. 근데 또 불구하고 저는 어머님이 저 처음 오빠네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첫마디가 왜 이제서야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토닥여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시부모? 친정 부모는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그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이게 확 바뀌었는데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공개식 가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보면 정말 몇십 년 모신 며느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몇 년, 한 3년 모셨나? 또 병원에 계셨으니까 또 같이 살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지금도 저는 저희 신랑보다 제가 어머님이 더 모르겠어요. 우리 신랑은 근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어머님 얘기가 나면 제가 순간순간 울컥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참 내가 진짜 이 집에 일찍 시집 왔으면은 시어머니 시합에서 사랑 많이 받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많이 그리워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는 그러니까 하물며 이렇게 짧게 만났던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마음이 큰데 근데 친정 부모님면은 마음이 훨씬 또 복잡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치. 보고 싶어 해. 그리워하고, 사랑 충분히 못 받은 거 좀 원망도 하고. 무슨 마음인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플리님. 그럼 어때요, 마음이?
모르겠어요. 이게 좀 울어서 뭐 힘든 게 제일 커요 지금? 아니면 감정이 좀 드러나서 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여요? 그렇지 않아요. 뭐 스스로가 좀 이상해? 그러면 멍해? 그래. 엄마 우는 거 처음 봐? 자주 울어 엄마? 본 적은 많아요. 본 적 많아? 엄마 어떨 때 울어? 아빠랑 싸울 때? 동화책 읽을 때. 뭐? 슬픈 동화책을 읽을 때. 진짜? 무슨 동화책? 슬픈 동화책을 어렸을 때 너 읽어줄 때? 몰입하시나 보다. 어떤 영화책은 다 울어요. 다른 엄마들도. 아니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놀란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동화책인데? 그 뭐 엄마 관련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거야? 그 녀석 맛있겠다래. 그 녀석 맛있겠다? 그래 울컥하는 책들이 있지. 아니 그 이제 어떤 공룡이랑 어떤 그 작은 애랑 뭐 그런 모성애를 지는 그런. 그래 그런 책들이 있어. 아니 그래요? 왜 이렇게 분주해요? 두개 지금 진통제가 걸려가지고 조금 늘어. 천천히 찾아 모르게. 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합시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봄 돼서 우울한 게 연례 행사처럼 오는데 정말 이거는 이유도 없고 뭐 무슨 징조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막 엄청 불안하고 초조한 것까지 같이 와요. 뭐 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겨우겨우 그 정신과에 갔더니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유전일 수도 있다고. 우울증이 되게 드물게 유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저희 아빠도 제가 알기로 우울증 진단 받았고 삼촌도 받았고 이랬다고 했더니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유 없이 그냥 우울해지는 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걸 듣고 난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약을 막 4개를 증량을 받았는데 좀 멍하고 약간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기일봄 아니에요?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중학교 때부터 좀 봄 되면 안 좋았어요. 그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견디고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럼 지금 하는 스케줄은 좀 소화를 하고 있고? 네, 스케줄 최소화를 했죠. 최소화를 해서? 네, 모든 걸 거의 다 안 하고. 어떡하냐. 힘들어. 제가 잠깐 약 먹고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네. 뒷부분만 들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그러거든요. 저희 신랑이 10월 11월만 딱 되면은 1년 중에 딱 그 2달 동안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되면 굉장히 그 모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다 다운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3, 4월이 그래요. 근데 그 약은 어떤 약을 증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약 잠도 안 오고 지금 불안한 것도 심하고 우울증 항울제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아파요? 무슨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걱정되고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원래 많이 아파.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별로 안 좋아. 좋을 때가 1년에 사실 별로 없어. 특히 봄 이맘때는 1년 중에 제일 힘들어. 그럼 보통 이때 어떻게 좀 지나가? 어떻게 좀 이거를 극복하거나 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어? 그냥 방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침대에만 있어요. 왜냐면 방법을 하려고 하면
계속 패배감이 들거든요. 못하니까. 네,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나마 올해 좀 나은 거예요. 아 그래? 작년이랑 재작년 막 그냥 노력하는 거는 밥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너무 집에 오래 있으면 좀 나가서 사람 산책. 만나려고 하고 그 정도. 그래. 이렇게 작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진짜 일이 있었는데도 일을 미루고 몇 달 정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해야지 이런 감각이었고 그냥 진짜 침대랑 한 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 해야 그래도 좀 산책이라도 나가보자 막 이러면서 해도 안 되겠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 인지가 되는 거죠 본인이. 힘들 때가 왔구나 이렇게. 네, 좀 그런 것도 심하기 있고, 전에 스스로 좀 미리 어. 알아차리기. 그리고 내가 이거를 조금 밥을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좀 그런 걸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산책을 해야지. 신체적으로 어디 아파서 먹는 약은 있는 거예요? 몸이 뭐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냥 되게 무기력한 거죠. 그래도 산책이라도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산책이라도 하시는 거는 정말, 겨우겨우 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요. 그니까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멀리? 어디를? 해외? 해외도 뭐 좋고 지방? 여유 되면 지방 갔다 오거나 제주도 한 달 이런 거? 이럴 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혼자 있으면 더 안 좋더라고요. 그 둘이 아 내가 못 가서 내가 뭐 오늘 프리랜서 아니에요? 짠하게 남자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1년 중에 3, 4월은 휴식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제정 쉬고 있어. 짜증나. 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어떤 게? 안 왔으면 좋겠다. 날 따뜻해지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계절성이면 가을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아, 가을. 날 좀 이렇게 시려우면 이렇게 뭐 뼈가 시리다, 막 우울해진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봄이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나무라고 생각해요. 본인을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나무님 말고, 진짜 그냥 나무. 3, 4월에 그냥 존재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목표죠. 잘하고 있네. 뭘 더 해요. 잘. 아무래도 근데 요번에는 좀 돈도 생각해서 더 불안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을 그래서 아껴놓고는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좀 벌어놔야 다음 상반기를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나는 연애를 하면 항상 이 시기에 헤어졌어요. 언제나.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 감정을 볼 여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이랑 작년을 버텼고 올해 또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자책감도 들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 좋아해. 그냥 그건 좀 있고 그냥 뭘 좋아해요. 그냥 밤님 작년 잘 이겨내서 진짜 든든하다. 아 그건 난 이런 거 처음 들었네. 좀 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 아 그러면 혹시 엄마랑 그때 유럽 여행 간다고 같이 안 그랬었어요? 아 그건 5월이긴 한데 그거는 그 얘기는 혹시 지금 이때쯤에 같이 갔다 오면 또 어떨까 싶어요. 아 지금은 어렵죠. 5월 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좀 밤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든든해하라고. 야. 계속 미안한 걸 어떡해. 미안해. 아니 옆에 사람이 시체처럼 있는데 얘도 힘들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시체처럼 있는 거지. 밤님 어때요? 얘기 좀 해요. 나도 든든한데? 올해 더 나아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서 나도 든든한데? 약간 내 걱정 덜 시키고 그래가지고 걱정 더 시킬 수도 있어. 더 시켜. 아니 평소에는 밤님이 많이 처지잖아. 그렇죠. 서로 그렇게 서로 힘들 때 좀 도와주고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죄책감이 있대 참고해. 참고하고 밤님이 죄책감 갖지 말라고 가끔 얘기해줘.
있으니까 든든하다. 잘 버티고 있어. 그래. 그리고 헤어질 생각을 해? 아니 내가 헤어지겠니? 못 쳤어. 그래. 언니 이렇게 말해주니까 좀 좋아요. 안심되고. 그래 그동안 내가 너 챙겨준 것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수플이 왔는데 이제 개인 상담 다시 해? 바로 월요일에. 바로 월요일에? 그래. 봐봐.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밤님도 요즘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긴 했어요. 사실 그 밴드기를 보고서는 그냥 단순히 회사 생활 때문에 단순히 힘들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살 자체가 막 살기 싫다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건지 회사가 큰 것 같아요. 회사 때문에 힘드니까 이게 확 무너져서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무너지면 그냥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몸이 좀 나은데 회사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낫다는 게 언제부터 낫다는 거예요? 며칠 안 됐죠? 며칠 거의 하루 좀 이틀? 괜찮아? 하루 이틀 정도부터는? 근데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주말 돼서 좀 괜찮은 것 같고 평일은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지옥이겠다. 목요일부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회의를 다녔는데 그때 좀 기대를 하게 됐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돼서 그래 좀만 버텨보자. 족 같아도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사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안 그랬어요 그때 회사? 그 또 어디로 이사 갈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회사 사무실이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제일 큰 거야.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건데 지금 이제 화장실 문제가 겹쳤어요. 그 지금 이런 사무실에 거의 가벽 같은 걸로 화장실이 여기 달랑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제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 사무실 저희가 또 그 약간 또 그냥 어느 사무실에 또 들어간 거라서 잠시 그래서 임시로 또 들어간 거니까 또 새빵살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자리가 현관문 앞자리고 그러면서 화장실이 바로 뒤에 있는 자리라서 사람들이 용변 보는 소리나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거기서 대변 보더라고요. 막 다른 층 가서 해결하는 거 저도 공중 화장실 알아보고 최대한 화장실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다. 막 그런 거랑 이제 회사에서 은근 약간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업무 면에서 힘든 건 아니죠? 업무가 없어서 힘들어요. 없어서. 일이 없는데 시간은 계속 때워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하는 척 해야 돼. 그리고 너무 오픈된 자리니까 대표님이 좀 일하는 척 좀 하라고, 뭔가 바쁜 척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할 게 없는데 그걸 해야 돼. 어떻게? 그냥 계속 뭔가 켜놓고 뭔가 하려고 하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예전 같은 사무실이었으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공부라도 했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 보거나 이러면 또 노는 건 줄 아니까 그건 또 못하는 거,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힘들고. 근데요, 이럴 때 뭔가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건 없어요? 과거에 대한 게.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뭔가 좀 좋은 걸 좋은 데 가면은 궁금하죠.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드나? 좋은 질문이다. 아니요. 난 지금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 살고 있어. 진짜요? 난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적성을 찾은 거라서 회사도 사실 이 정도면 버틸만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게 큰 거지. 어딜 갔어도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들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래서 회사 일을 해서 환경적으로 조금 깨끗해지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좀 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최고의 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국이님 그게 궁금한 거지? 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보내는 청소년기를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후회를 할까 안 할까? 네. 그렇지?
근데 제가 본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그 나중에 그 후회 안 하려면 네, 후회 안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걸, 뭐 좋은 직장 이런 거. 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후회하는데 진짜 후회돼 진짜로. 진짜 그러네. 그럴 필요가 없었어. 어때? 되게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안 하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의무감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 하는 게 그게 앞으로 후회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난 케이님 말 왜 이렇게 얄밉지? 너무 얄미워. 나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후진대밖에 못 갔는데. 그럼 어쨌든 미실님은 어때요 지금? 미실님 그거 아세요? 저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야, 좋았어. 그렇게 남자 하나만큼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힘으로 3, 4월 버텨요? 미실들 얘기해줘. 후회 안 하냐고.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걸. 누군데요? 네? 물어봐줘 좀. 제가요? 그 유신님 후회 안 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 안 하냐고. 더 열심히 했을까? 조금은 더 후회는 되긴 하는데. 조금? 네. 본인 언니 교사라고 엄청 막 그래 했잖아. 왜 이래? 조금 후회한다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 했었죠.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네. 얘기를 해줘. 왜 날 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케이님이랑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나는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나도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나름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아니 그리고 더 열심히 했으면은 더 좋은 대학 아니 그거보단 저는 진로 전공에 대해서 좀 다른 전공을 했으면 더 낫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공을? 그때 피아노. 피아노를 했으면 뭐 아니. 했을 건데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했, 연주자를 했을 거라고? 그럼. 피아니스트를 해서 연주자를 한다고요? 세계적인? 그럼? 무슨 말이에요? 피아니스트에서 연주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는 그림 그려서 내가 작가로 벌어먹고 살겠다는 건데, 사진을 해서 예술 사진을 해서 사진으로 벌어먹고 살겠다는 건데 무슨 피아니스트 얘기를 해요? 또 깔아놓은 게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피아노 학원을 차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아니요 저는 진짜 그때 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 근데 내가 잘했어요. 미실님.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래 현실적이진 않은데 그 얘기하면 길고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지금 피아노 안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하여튼 후회 안 남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렇고. 난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왜요? 왜 후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 근데 이게 사람 성향이야. 동금이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옛날에 열심히 안 해서 후회.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잖아. 그래도 늘 인생에서 아쉬운 게 있는 거야. 스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어차피 좀 옛날에는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데 살면서 보니까 꼭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내 삶의 행복한가? 그게 아니면 내가 뭐 옛날에 그렇게 산 것도 지금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옛날에 뭐 후회는 당연히 좀 있었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하도 뭐 공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좋네. 이 생각으로. 전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긴 거예요. 오, 좋다. 그 영어를 그러니까 제가 그 디즈니 갔다 오고 나서 디즈니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즈니
입사를 하고 싶다. 디즈니에 입사하고 싶다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디즈니 되게 상업적이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동심 다 깨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냥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막 아이디어도 내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를 되게 하고 싶은 그럼 거예요. 영어 과외를 받아야겠네. 어머. 아니, 그럼 내가 연락을 못하고 있어. 무슨 동민을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가 토익 보는 거거든요. 토익을 이제 한번 봐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영어를 시작을 해서 혼자서 이제 그래.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 오직 나만의 의지로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 좋다. 귀여워라. 어때요, 들으니까? 플리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저는 기대를 했잖아요. 재학교를 보내면서 기대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그럼 생각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는 정말 이 동금이에 대한 통제 뭐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안에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고 있어요. 아니, 자기 머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해. 누구나 그래. 잘 살라고 안 해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이 지랄을 하니까 오히려 반발실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잘 살 거야, 동금이는. 어떤 친구가 이제 영어 해석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형이상학이었거든요. 이제 선택 수업 중에 형이상학이 있는데 걔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김상봉 교수님 알아요? 아무튼 그 선생님이 하시는데 영어로 된 원문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약간 제가 하니까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게 이 의미구나 하면서 알아가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로 인해서 영어에 흥미가 생긴 거예요. 너무 뿌듯했어.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래, 좋다요. 잘 보냈네. 그러니까. 보면 돼, 그냥.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제 얘기를 오늘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계속 일하느라 괜히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일하느라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씻고 병원 들어가서 밥 먹고 새끼 다 먹는 사이에 계속 일을 하는데 눈을 깜빡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게 엄청 바쁘고 그리고 치료 차팅이라고 해서 누구누구 치료하는지 리스트가 딱 뜨는데 다 선배 연차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아요. 21명 정도가 평균이면은 지금 37명? 처음에 28명 시작했다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빡치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힘들지 이런 거? 신입기한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갈리고 있고 그리고 환자 중에 한 3일 전부터 들어온 환자가 있는데 너무 진상인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제 블로그 글 쓴 거 소리를 지르고 싶다. 진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잠깐 한 5분 쉬니까 괜찮아져서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몸도 계속 뭔가 엄청 아프고 계속 들어야 되니까 들어서 옮기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근데 이게 딱 지나고 퇴근하고 나면 그래도 끝났다 이런 느낌? 아파도 그냥 끝났다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한절을 준 거야, 롤카님한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 5명 정도만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요. 이게 너무 처음에 힘들다가 적응을 하면 또 늘어나 있고 적응을 하면 또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정신이 없는 게 업무 기간 동안에는 관리직 선생님들도 다른 회의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저도 바쁘고 이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 제 나이가 많은 채로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는 소화해 주길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참고 있어요. 거기 남자친구랑 같이 일하는 거잖아. 네, 남자친구 맞아. 몇 명인데? 걔 28? 네, 28. 너무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환자들이 선택하나? 나도 선택은 못해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 하겠으니까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짜주시는 게 실장님이랑 팀장님이거든요. 매일 스케줄을 짜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는데 진짜 많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어볼 생각 못했는데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회기에 대한 그냥 마무리는 지지난 회기에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했는데 나나님이랑 있었던 얘기 듣고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애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혹시 집단에 가족분이 하신 적이 있는지 없어요? 아니, 닮은 분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뿔리님은 그 전에는 뿔리님을 그냥 뿔리님으로 잘 안 보게 되고 동금이님 엄마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의의도 약간 엄마로서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은데 오늘 회개하고 나서는 뿔리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동금이는 어찌됐든 잘 살 거거든요. 엄마 잘 만나서 지금까지 원하는 학교도 가고 잘 살고 있고. 근데 뿔리님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울 때 너무 안쓰러웠어요. 마음이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여신님 너무 오늘 조용하시네요. 케이님 힘들다고 하는데 안쓰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돼요. 밤님이 있어서기 때문도 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어?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실님이 해외여행 엄마랑 간다 그래서 뭐야 돈 없는 거 아니네? 할만하네. 그래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시간도. 그리고 동금이님 오늘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큰 어른들도 제가 화내면 무섭대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마음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동금이님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니까. 그리고 좋아요. 끝이에요. 저는 아까 루카님 이제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루카님이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좀 민망했거든요. 약간 나는 충분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블로그를 보면 힘들다고 써있는데 약간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좀 되게 걱정한 마음이 좀 머쓱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얘기해주니까 좀 낫긴 한데 그리고 저는 루카님이 아직도 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거 많이 징징댔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그런 거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 좀 하면 저 맷집이 좀 세요. 걱정해주는 사람 마음이 되게 머쓱해. 뭔가 민망하게 만들 일도 없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무튼 좀 그래요. 릴리님은 저는 회피가 안 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이 상태도 그렇고 회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결국 오고야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힘든데 그게 또 되는 것도 되게 힘들겠구나. 그게 계속 되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고 되게 릴리님 안에 쌓인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됐고 힘들 것 같고 얘를 이제 분당에 데려다 주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1시간 거의 2시간 걸리던데 릴리님은 토요일 오전에 이걸 오는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대단하다 이 생각을 그때는 안 많이 안 맞고. 아이 진짜 진짜 졸라 머쓱하네 진짜 릴리님
그 세상 대단하다, 여기 오는 거 대단하다 생각 좀 했어요. 아무리 안 막혀도 그렇지. 그리고 밤 든든하고 동금이는 학교 가서 뭔가 되게 의젓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자기 주장도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서 되게 보기 좋고, 얘기를 많이 못하는 건 나도 되게 아쉬워. 미실님 그거 봤어요? 유튜브 영상 봤어요? 되게 멋있으시던데. 아, 그거 보면서 그동안 뭐 미실님이 어떻게 힘든 일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세상 미실님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걸 버티고 계신다는 생각 들어서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네, 저 할게요. 저는 사실 이전에 얘기하면서 케이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다 느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거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좀 가다놓고 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조금 솔직히 무섭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만이 아니고 뭐 동금이가 됐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하는 말들이 내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이제 뭐 많이 힘들어요, 뭐 많이 안 막혀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동금이를 여기 데려오고 그리고 내가 뭐 의무를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 집중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벗어나는 거, 벗겨내는 거, 뭐 조금 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그리고 아까 루카님이 이제 동금이한테 이렇게 소리를 내줬는데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실 동금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좀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해주는 것이 관심이고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동금이를 정말 한 멤버로 인정해주려고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마웠고, 그리고 맷집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맷집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루카님도 또 여기서는 굉장히 잘 드러내고 하시지만 너무 이렇게 스스로의 맷집을 더 키우는 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율님이나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바꾸기 쉽지 않은데 저보다는 좀 더 빨리 여기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케이님 힘들다고 하니까 뭔가 도움도 주고 싶고 뭐 좋은 말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은 잘 기억은 안 나고 근데 힘들다고 하니까 속상하고 빨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동금이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같이 뭔가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같이 바람 좋은 날 나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내가 오는 거 힘들었겠다고 한 것도 좀 알아줘요. 네? 내가 여기 오는 거 힘들었겠다고 네네. 네. 그 순간에 이제 절 생각해줬다는 것도 되게 고맙네요. 네, 고맙어요. 네. 저 할게요. 뿌리님이 지금 케이님한테 한 말은 되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적으로 이게 뭔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너 케이 아프니? 야, 동금이가 너랑 놀고 싶다. 너 빨리 나.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님이 감정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 드리는 건 뿌리님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감정적으로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좀 이상한 말을 해서 K님이 이제 뭐 그걸 이제 오해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좀 저는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하면 플레이님 감정 드러내는 모습 보아서 저는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플레이님이 어쨌든 저한테 처음 연락한 게 본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좀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연락을 한 것도 저는 알고 있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무딘 사람은 아닌데 권하고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녹눈 놓고 살아서 그게 안 되는데 집단에서 정말 본인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동금이님이 플리님 마음 알아줄 때 나는 사실은 되게 엄마가 부럽더라고. 나도 이제 동금이님이랑 똑같은 나이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은 여기 올 수가 없거든. 내가 하는 데니까 당연히 오지도 않겠고 오라 해도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서 좀 부럽다. 플리님 좋겠다. 아무튼 본인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순간이었겠다 싶어서 좀 부러워요. 그리고 동금이도 아까 좀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옆에서 표현해봐 했을 때 본인이 용기 내서 표현한 것도 나도 되게 좋았고 그래. 그리고 밤님만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K님 얘기 들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K님도 밤님도 힘들 때 계속 좀 공개집단 밴드에도 좀 K님 자주 이렇게 길게 안 알려도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갖고 이렇게 좀 해줘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여기까지 할게요. 저 못한 말이 있어요. K님이 물어봐 주는 게 걱정이랑 관심을 느껴서 저도 좋아요. 저는 이제 K님이 이제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은 많이 갔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내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은 많이 갔어요. 이제 지금 많이 그게 또 주기적으로 난 것 때문에 오지. 그리고 또 밤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갔는데 그래서 또 마음이 갔는데 이제 내가 가만 앉아 듣고만 있어야 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런 고민 때문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뭘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네.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그 마음을 신경을 많이 갔는데 그냥 침묵을 하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힘드냐, 어떨 때 힘드냐 이런 거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관심이 느껴질 것 같고 꼭 물어보지 않으셔도 아 힘들겠네요 이렇게 좀 알아준다는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밴드에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게 마음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밤님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밴드에 이제 글 올렸을 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밖에 K님이 더 힘들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면 들으니까 좋아요. 일단 그럴 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제 아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루카님이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그렇게 환자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이 관절이 다 나가지 않을까? 왜 여기서 말을 까박또박 잘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거 하긴 안 하지? 하는 좀 그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미실님이 조금 다를 때마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봤어요. 되게 예쁘게 말도 이렇게 뭐랄까? 핵심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되게 조리 있게 말씀 조리 있게 말 잘해서 엄마 이거 그거 다 쓰고 나와서 얘기하나? 저는 그 정도로 조금 멋있게 보였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루카님이 많이 걱정됐거든요. 블로그 글 보면은 힘든 얘기 있고 막 잘 때도 기막에 하고 자야 되고 이러니까 나 같으면 진짜 못 견딜 텐데 근데 또 와서 되게 너무 괜찮게 이렇게 하니까 좀 징징거리지 왜 저렇게 단단하게 있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안쓰러워요. 그리고 나열님은 일단 나열님과 얘기하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좀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 서로 좋아? 좀 재밌어. 그리고 근데 나율님은 본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딱 얘기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가만히 있고 좀 얘기 좀 끼어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뿔리님 오늘 오는 모습 보니까 되게 안쓰럽고 뭔가 감정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참았다고 하는 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웃었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뭔가 시도를 이렇게 해본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신님은 오늘 되게 좀 조용히 계셔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좀 얘기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얘기 좀 같이 하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케이님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동금이는 뭔가 학교 가니까 되게 활기차져가지고 되게 보기 좋고 하고 싶은 게 뭔가 막 생기고 막 되게 활력이 막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좋고 그래서 집단에서도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좀 좋아. 좀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는구나 이래서 되게 다양한 걸 하게 될 것 같다 뭔가 기대도 되네 내가 그런 생각 들었어. 미신님 나도 그 같이 영상을 봤는데 마스크 벗은 모습이 너무 인상이 다른 거예요. 나 너무 싫었어. 반협박 이랬지. 가만히 좀 있어요. 좋은 얘기하면 진짜 사람 말하는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좋았대잖아.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고 근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되게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지적이었어. 맞아 안경 쓰고 이렇게 딱. 그래서 되게 집단에서 막 마음 쓰고 이럴 때도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 벗은 모습 보고 나니까 되게 온화한 인상을 보고 나니까 좀 더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미치님 얘기 좀 궁금하고 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안 힘드셨는지 얘기 못 들어서 아쉬워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뿔리님 그 얘기하면서 감정이 억누르게 된 계기 그런 거 들어서 되게 좋았고 유사신님이 아까 저한테 막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그래서 따라하면서도 그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계속 떠올라서 아버지가 제가 무슨 막 감정 표현하면 되게 때렸거든요. 항상. 그래서 뭔가 하면서도 나 혼나지 않을까 이게 불안이 엄청 올라왔는데 아까 반님한테도 똑같이 따라하긴 했는데 되게 좀 많이 혼자 긴장했거든요. 나 화냈는데 뭘 하지 않을까? 근데 좋았다 해서 되게 안심했어요. 이게 좋을 수가 있구나. 항상 돌아오는 게 폭력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나도 계속 따라 해봐야겠다. 오늘 되게 안심이 됐어요. 누나신분도 따라해야 네가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고 루카님이 동근미님한테 이렇게 막 화냈을 때 저는 좋았어요. 뭔가 겉으로 보이는 건 하지만 네가 엄마 편을 들든지 뭘 해라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좀 동근미님한테는. 근데 그렇게 해준 게 좋았고 뭔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되게 전 좋더라고요. 고맙고 본인이 힘들겠지만 되게 마음이 참 깊은 것 같이 느껴졌고 동금이가 루카님한테 화낼 때 되게 좋았어요. 좀 더 화내 뭐 이런 마음이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뭔가 좀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전 용기가 보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밤님 보면 아까 막 화내면서도 왜 귀엽더라고요. 이게 호감이에요. 조심해. 화내도 막 받아주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귀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웃기다 해서 좋았어요. 그런 게 호감인가? 혜인님 막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우울증 그런 거 잘 몰라서 묻고 싶었거든요. 그게 어떤 무기력이 힘든, 그러니까 슬픈 마음인 건지 다 하기 싫은 마음인 건지 그런 거를 공감을 좀 잘 못해서 다음에 좀 자세히 막 물어보고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루카님이 항상 부러웠어요.
너무 그냥 말을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나 감정을 되게 잘 물어봐요, 정말. 나는 그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게 단순히 연습이나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될 거 같아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부러움을 넘어서 어떤 때 좀 얄밉다? 너무 부러워서 이런 생각 들고 아까 동구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어떤 느낌인가 난 사실 동구매님이 항상 그 청소년이기 때문에 약간 어리다는 느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그 느낌이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보기 좋았었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카님 사실 나도 블로그도 가봤어요. 사실은 대충 보고 나왔는데 근데 댓글 같은 거 안 쓰는 그 블로그는 보고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랬었고 근데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여신님하고 밤님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신님은 뭐 지난주에도 이제 물어봤었고 그냥 항상 너무 궁금했고 근데 대부분 다른 집사람들이 왜 오늘은 여수님 말씀 안 하시는 제가 보기엔 매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열심히 얘기해서 저도 안 그러면 자꾸 깜빡깜빡해야 같이 계시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 플리님은 좀 이제 감정을 이렇게 숨기고 살아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기 감정도 알고 느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고 또 아까 동금미님이 이제 편 들어주고 했을 때 진짜 나도 부러웠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너무 많이 울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랬었고 저 휴대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 마음을 이렇게 딱 한 번 주면은 이게 오래 가나 봐요. 이게 밤님한테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일단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은 정말 나 지금 너무 눈 뜨기 싫거든요. 일어나기 너무 끔찍하니까 정말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너무 이해가 공감이 돼가지고 정말 싫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제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근데 많이 몸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또 케이님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같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두 분이 서로 또 의지하고 또 이렇게 서로 챙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기도 좋고 하여튼 그리고 저 사실은 그 밤님이 잘 모르겠는데 블로그 그 밤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봐. 근데 이웃이 아니어서 그런가? 글을 잘 못 봐가지고 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오늘 케이님이랑 밤님이랑 저 그 동영상 봤다고 그런 말이 사실 저는 되게 쑥스러웠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힘이 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 좀 반대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고맙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케이님도 힘들 때마다 근데 밴드에도 글 많이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신님은 솔직히 제가 힘들다고 밴드에 글 올렸었을 때 댓글이나 이런 걸 잘 많이 안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저 케이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케이님한테만 표정 눌러주신다거나 댓글 달면 저 기분 좀 나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동고매님은 글 올린 거 보니까 되게 그 소녀적인 감성이 되게 많이 묻어나가지고 한참 꿈 많고 이렇게 감정 풍부할 때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또 여러 감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아까 루카님이 저한테 화 내줘서 좋았고 근데 울려고 감정이 들 때 뭔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하는 게 되게 먹먹해지고 힘든데 뭐 앞으로 제가 친구들이랑도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놓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일단 아까 본님이 오늘 지금 이 직장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전 그게 가장 저렇게 꽂혔거든요. 왜냐면 뭔가
사실 제가 알던 사람들은 다 돈이 없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뭔가 그 과거를 후회하고 뭔가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보다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더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K 언니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얘기 톡 같이 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약간 그 영어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실님도 계속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소개를 해주세요.